안녕하십니까, 박태웅입니다. 뵈서 반갑습니다. 육군병장 박병장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가지고 국방진흥정보화 컨퍼런스에까지 왔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는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쌓인 데이터들 속에서 숨어있는 패턴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생성을 하고 추론을 하고 개선을 하고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패턴을 찾아내면 고양이를 잘 그릴 수가 있고요, 논리적인 패턴을 잘 찾아내면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최적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가 있고 최적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날 때마다 알려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를 잘 정해서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고 디파인 할 수 있으면 AI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못하는 일이라도 언젠가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모든 반복되는 일들은 자동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잘 정리를 하는가가 자동화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발명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구글의 알파 이볼브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구글의 NPU인 TPU를 30% 가까이 효율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AI가 스스로 자기 코드를 개선하는 재규적 개선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마 올해 말 내년부터는 AI가 스스로 자기 개선을 하는 재규적 개선을 시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게 알려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루프에서 휴먼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형 로봇을 말하죠. 휴머노이드가 AI랑 결합하면서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의 휴머노이드에서 일어난 발전보다 최근 3년간 휴머노이드에서 일어난 발전이 더 크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빠릅니다.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AI랑 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니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인버디드 AI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의 학습은 간접 학습입니다. 남이 쓴 거, 남이 본 거, 남이 적은 거, 남이 들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런 식의 간접 학습일 경우에 월드 모델,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에 대한 월드 모델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뛰고, 그렇게 해야지 월드 모델,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에 관한 모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다른 이름으로 Embodied AI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몸을 가진 AI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AI가 학습을 해왔다면 아마 지금부터의 AI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AI는 학습의 시간에서 체험의 시간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가 작동을 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알로하라는 휴머노이드인데요, 새우 요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동일한 동작을 50차례 되풀이해주면 85에서 90%의 확률로 저 동작을 익힙니다. 이게 이제 작년 수치니까요, 올해는 아마 횟수도 줄고 정확도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학습 방법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저 동작을 익히게 하는데 단 한 줄의 소스 코드도 알고리즘도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엄청나게 코드를 짠 다음에 계속해서 동작을 시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코드를 수정해야 됐죠. 그러니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던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한나절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모방학습. 모방학습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이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알로하가 1000대가 있어서 각기 한 가지 동작을 익혔으면 그날 저녁에는 모든 알로하가 1000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000대가 있으면 하루에 10,000가지 동작을 익힐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학습 커브가 올라갑니다. 이게 전이학습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이에요. 이게 다 전부 소프트웨어니까 가능하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전이학습이 쉽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고급 GPU 시장의 한 90% 정도를 먹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에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라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리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 법칙, 중력이 그대로 적용되는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흩날리고 컵이 자연스럽게 깨지고 불이 자연스럽게 붙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물리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와 똑같다는 거죠.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사용해서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고자 하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가상현실로 만듭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10만 개로 복제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휴머노이드를 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해서 10시간을 학습시키면 실제로 그 휴머노이드는 그 공장에 대해서 혹은 그 현장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학습한 게 될까요? 100만 시간이죠. 10만 개로 복제를 해서 10시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시간을 일했는데 100만 시간에 해당하는 학습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지능의 정말로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능은 모방학습을 하고 전이학습을 하고 시간을 압축합니다. 그게 생물지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런저런 건 아직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직의 기간이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AI가 왜 일주일마다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가? 그 일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일주일이지 AI에게는 그게 100만 시간, 1000만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지금과 아직의 그 개념이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안 된다, 아직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잠재된 패턴이 있다면 AI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일들은 다 AI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하는 유일한 직군이 있습니다. 예술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AI가 할 수 있는 일로 되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휴머노이드가 거대 언어 모델, 거대 모델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GPT-4랑 결합했습니다.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거대 모델하고 결합하면 인간하고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사과를 주고 왜 나한테 사과를 줬냐고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탁자 위에 먹을 게 사과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한 1년 전에 가까워서 말할 때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면 조금 기다릴 때 대답을 하죠. 그 이유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딜레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보이스 투 보이스로 바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서 AI가 해석을 한 다음에 텍스트로 답을 내놓으면 그걸 스피치로 옮기는 과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보이스 투 보이스로 하니까 저런 딜레이도 없어졌습니다. 저게 지금 당장 상호가 저렇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한 2, 3억 하는데 배터리가 한두 시간, 길어야 3시간밖에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3년 내로는 정말로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거대 모델하고 결합하면 인간하고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으니까요. 휴머노이드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언제 나오느냐. 대체로 대부분의 AI 과학자들이 5년 안에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일론 머스크,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의 얘기에 따르면 AGI가 오게 되면 적어도 일에 관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관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간이 5년 남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게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전문 AI를 만드는 게 낫지 않냐, 피지컬 AI 만들고 산업 AI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기술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범용 AI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의 다큐멘트를 다 읽고 공부를 해서 뭐든지 다 잘하는 기반 모델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이를테면 챗GPT나 제미나이 프로나 이런 것들이, 클로드 이런 게 다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에서 따라갈 수 있겠냐? 우린 작은 거 합시다. 특별한 분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라는 구글에서 내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얘는 고분자 단백질의 접힘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전문 분야의 특수 AI가 맞죠.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놀랍게도 챗GPT도 제미나이도 알파폴드도 전부 트랜스포머라는 같은 모델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거기서 이미 약간 얘기가 이상해지죠. 아니, 거대 모델들이 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같은 모델을, 트랜스포머라는 같은 모델을 쓰네?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난 소형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거대 모델이 없이 뛰어난 소형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류를 하기도 하고 양자화를 하기도 하고 프루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대 모델과 똑같은데 크기만 작은 모델을 씁니다. 둘을 써서 증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모델한테 질문과 답변을 해서 질문 답변 세트를 무수하게 뽑아낸 다음에 작은 모델한테 똑같은 질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델이 최대한 큰 모델이 낸 답과 비슷한 답을 낼 때까지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증류라고 합니다. 양자화는 예를 들어서 부동소수점으로 32자리 48자리까지 계산을 한다면 4자리나 8자리까지만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큰 모델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양자화한 다음에 증류까지 하게 되면 성능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작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큰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과 의료 같은 분야를 외국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F-35를 분해도 못 해보지 않습니까? F-22는 살 수도 없죠. 그냥 고장났으면 맡겨놓고 수리비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기술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LG 엑사원은 H100도 아니고 A100을 2,500장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전 세계 탑 2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업스테이지라는 우리나라의 작은 스타트업도
전 세계 탑 2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이 1등인데 저기는 최소한 최신형 GPU 10만 장 이상 돌린 모델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 없는 살림으로 탑 20에 2개나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서방 진영의 제1제조창입니다. 그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자체 포털과 자체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회란 뜻이죠. 그리고 대용량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포털이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건데요.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대단히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8억 페이지에 달하는 웹페이지를 다 긁어 옵니다. 8억 페이지를 다 인덱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쳐넣더라도 엔터만 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8억 페이지를 긁어와서 매일매일 긁어와야 돼요. 바뀔 때마다. 그걸 다 인덱싱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엔터만 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규모 데이터를 대용량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은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전자정부는 해마다 1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고 있는데 그 재편된 자리에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서방 진영의 제1제조창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것은 위기지만 중국이 이 밸류 체인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산업 데이터가 한국만큼 쇠부터 반도체까지 고루 포진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기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AI 활용법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바깥에 있는 AI 스타트업, AI 벤처들하고 손을 잡으면 대단히 큰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렇게 해서 1g의 재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의 쇳물을 더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포항공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그 쇠를 잘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AI 활용법을 교육을 시키고 바깥에 있는 AI 전문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에 누적된 패턴을 찾아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g의 재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하루 240톤의 쇳물을 생산해서 2,500억의 원가를 절감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10%면 2조 5천억, 5%면 5조의 매출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AI는 쌓인 데이터에서 잠재된 패턴을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까? K9을 생각해 봅시다.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주포죠. K9에서 전장에서 실사격한 데이터들이 어디에 쌓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K9 만드는 회사가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를 쌓긴 합니다만은 일단 현장에 나가면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그럼 무슨 재주로 K9의 데이터를 쌓습니까? K9은 AI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데이터가 안 쌓이니까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데이터를 쌓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서방 세계의 제조창인데 데이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K9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데이터는 한 줄도 쌓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K9을 잘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K9만 데이터가 없겠습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AI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는 데이터를 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르죠. 쌓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으면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광산에서 온 철광이냐, 어느 탄광에서 온 코커스냐, 그날 온도가 어떠냐, 습도가 어떠냐, 풍향이 어떠냐, 풍속이 어떠냐에 따라 최적의 배합 조건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몇 년치가 쌓여 있으면 최적의 배합 조건을 찾아서 하루에 240톤의 쇳물을 더 생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쌓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에 대한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통합해야 됩니다. 팔란티어의 전장 프로그램을 봅시다. 팔란티어의 전장 프로그램 이렇게 합니다. 전장에서 적들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는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전장의 형편은 어떻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 기상 조건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종합이 되면 AI가 최적의 공격 믹스, 조합을 제시해서 지휘관에게 줍니다. 지휘관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지휘관은 그걸 보고 A안, B안, C안에서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에 걸리는 시간이 몇 초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견뎌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 몇 초, 이쪽은 적어도 30분이 걸리는데 저쪽은 몇 초에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어야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전으로 중대장 바꿔봐부터 시작해서 오만 일을 다 해야 되죠. 통합을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일본이 모든 일을 지금도 팩스로 처리한다고 우리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소프트웨어 리터러시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군인들 중에서 로그가 뭔지 아는 사람? 로그. 그렇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AI 플러스 X는 이중 과제입니다. 디지털화하고 AI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도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쌓일 수가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쌓아야 AI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플러스 X, AX 시대는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같이 해야 되는 이중 과제다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AX를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화가 먼저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먹어야 됩니다. 로그를 말씀드리면 로그는 옛날에 배의 속도를 측정하던 수단이었습니다. 나무에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배 뒤로 흘린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이 줄이 몇 미터까지 늘어지느냐를 가지고 배의 속도를 쟀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듭을 묶었는데요. 그거를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노트로 달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웹페이지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쓰냐 혹은 웹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냐를 알기 위해서 심어놓은 코드를 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로그를 심어놓으면 이게 웹페이지라고 치면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제일 많이 클릭하나 클릭해서 그 메뉴로 갈 때까지 로딩 타임이 몇 초가 걸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의 로그를 분석해 보면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쓴지를 다 알 수 있죠. 시간을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봤더니 위에 있는 메뉴들보다 이 밑에 있는 메뉴가 클릭이 훨씬 많이 되면 다음번에 개선할 때 이 메뉴를 제일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겠죠? 제일 많이 쓰는 메뉴를 제일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부의 공공 서비스 페이지 대부분에 로그가 안 깔려 있는 거 아십니까? 정부 공공 서비스 페이지 대부분에 로그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할 도리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하나도 안 쌓고 있는 것은 로그를 하나도 안 씹어놓은 웹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 도리가 없고요.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공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우황청심환을 하나씩 먹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그래서 우황청심환이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특히 그 연말에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로그를 깔기만 하더라도 이게 로딩 타임이 30초 걸리는데 로그를 안 깔아놓으면 이게 클릭해서 뜰 때까지 30초 걸린다는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안 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데이터에 대한 태도가 딱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AIX는 무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쌓지 못하는 모든 정책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데이터를 쌓고 있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알고 있나? 이 시스템들은 전부 다 통합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통합하지 않은 모든 시스템이 엉터리입니다. 끝에 중간중간에 팩스가 꽂혀 있기만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박살이 납니다. 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방 디지털 혁신, 국방 지능 정보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들은 통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된 책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AI 플러스 X, AX 시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